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24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5월 네 번째 주 주간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째 찍는 겁니다. 예, 신나게 얘기하고 다 업로딩을 시켜놓고 봤더니 마이크가 어떤 분 말씀처럼 빠져있네요. 뭐 이렇게 신나게 얘기했는지 1부 때 제가 부동산 얘기까지 좀 장황하게 한번 쭉 하고 설명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똑같은 자꾸 이제 마이크 문제가 좀 실수를 몇 번 하네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해야죠. 네, 그런 쪽에서 일부 생각나는 대로 다시 복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시장 관련된 쪽에서 끝났는데, 미국 시장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변화가 지난 고점대 19,200에서 못 갑니다. 못 가는 상황들이고 조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지금 자리와 국내 시장 자리가 유사하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똑같이 13일선에 기대고 있는 모습들, 저희도 13일선에 기대고 있는 모습들,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아마 좀 디커플링이 되지 않을까, 환율로 인해서 디커플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위험자산 전반적으로는 다 미국과 동조화가 된다, 이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위치나 모습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당장 월요일날 휴장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잘 크로스 나는 자리 쪽을 잘 지지를 해서 18,000 한 중반대 18,500선 중심으로 지지하고 그 다음에 턴하는지 아니면 못 버티고 움직이든지 이런 쪽들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오늘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2,800 그때 저 밴드에서 올려드린 그림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13일선 중심으로 나오는 2,850 1차로 중요한 자리고, 2차로는 밑에 200일선과 55일선이 이렇게 맞닿는 자리, 약간 2,540 정도, 2,800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요 자리 2,580, 그리고 요 자리 2,500 한 40선 정도, 요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80이 1차적으로 중요한 자리, 두 번째가 2,540, 이 정도쯤까지 보고 흐름들을 맞춰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미국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갭을 만든 자리와 또 55선 자리가 같이 들어오겠죠. 그 정도로 일단 흐름을 비슷하게 보고 여기서 잘 마무리되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들을 바라보는데, 거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국내 시장보다 이제 미국 시장 얘기들 잠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하지만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입을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빨을 강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가가 쭉 올랐다, 오케이, 올르다 보니까 괜찮은데, 원하는 거 주식은 올라는 건 조금 나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다 끝나게 되면은 여차하게 되면 계속 주식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믿는데, 그 중에서 금리가 지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도 관리를 해줘야겠다. 지금 다시 신고가 지난 고점 때문에 막 넘나드는 이런 모습 쪽에서 금리 가지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라는 쪽이다 보니까 지금 다시,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톤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또 이 못마땅한 금리를 좀 내려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마침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또 다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 7월 달에 이제 보편 관세 모두 다 그러니까 각국과 함께 진행되는 과정 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이용을 해서 시장의 내 입맛에 맞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끌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를 대응을 하려고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나,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나왔던 얘기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 EU에 대해서 관세 협상 불만족스럽다. EU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맞냐? 너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빨대 잘 꽂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무래도 6월부터는 금 관세를 인상하겠다. 그 사이 지금 시간 별로 없다.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런 쪽으로 들어온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에 안 드는 국가부터 기업까지 다 컨트롤하기 시작하네요.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 지난번에 경고를 했었는데 자꾸 중국에서 나와서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와야지, 왜 미국으로 안 오고 오히려 자꾸 인도, 베트남 이런 데로 가느냐, 인도로 가서 생산하는 거 불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제 25% 관세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기도 이에 대한 협상 이쪽도 권고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애플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가만두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애플만 견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니네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삼성전자한테는 또 약간 불안 요인들이 추가됐네요.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 반도체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또 지금 같은 이런 스마트폰까지도 압박을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민치 선생님이 애플하면은 내가 잘 알아. 고민치 선생님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애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으로 가서 생산기지를 만드는 이거보다는 지금 관세 내는 게 낫다. 관세 25% 내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써 애플에 대해서 좀 손을 들어주는 모습들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서 그럼 뭐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없던 관세가 생기는 거죠. 지금요. 가뜩이나 지금 중국에 빠져나오려고 여러 가지 지금 애플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지금 팍스콘 공장부터 라인업 재조정하고 이게 제조업체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걸 불구하고 미국으로 가서 지금 공장 다시 새로 짓고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과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는 공장 운영 비용, 특히 인건비 같은 높은 걸 부담하고 그래서도 아이폰을 생산하겠느냐. 원래 아이폰은 애플의 입장 쪽으로는 가장 싸게 그리고 또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싸게 가장 효율적으로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비싸게 파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 과정 쪽에서 또 플러스 알파 연결되는 서비스를 얼만큼 잘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 애플 생태계 안에서 서비스를 잘 뽑아먹는 이런 과정으로 나오는데 이 하드웨어가 비싸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하드웨어가 비싸지게 되면은 그거를 그대로 고객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데 고객의 반응이 좀 강할 거고 그러면은 전가를 못하고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드웨어 쪽에서 관련된 이익률은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애플은 실적이 꺾여버리게 되겠죠. 충격이 나오겠죠.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진퇴양난 이런 불확실성이 좀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용히 있고 25% 관세를 그대로 맞느냐 아니면 미국으로 가는 과정을 겪느냐 제가 보기에는 버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아무튼 트럼프와의 또 협상이 또 달려있는 모습들이죠. 애플이 그러면 또 줄 거 주고 원할 게 뭐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삼성은 그러면 관세 맞는다는 얘기겠죠. 지금 잘못하게 되면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고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애써 약간 또 여러 가지 압박들이 뭐 EU나 뭐 애플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물론 원자력 쪽에서 행정서명 멋있게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독서를 풀었다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채권 시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올라가는 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그렇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애써 그러다 보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니다. 이거 그냥 권고 수준이다. 그리고 좀 협상 전략이다라는 쪽. 그러니까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또 약간 시장에는 위헌된 메시지. 그러니까 배드 캅, 굿 캅 이런 식으로 좀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갈팡질팡 낙폭 좀 보냈다가도 다시 좀 폭을 줄이는 모습들 나오기 시작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되는 영역들이 좀 들어온다는 것들 쪽에서 거기다가 트럼프는 이제 주식보다는 금리를 챙기겠다는 관점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똑같습니다. 올라가서 이런 자리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비중 늘리는 자리다. 주식은 오히려 늘리는 게 맞겠다. 쭉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는 중간쯤 되면서부터 제가 현금 비중을 늘리자. 좋을 때는 줄이고 안 좋은데 뭔가 내가 좀 약간 압박이 들어올 때는 늘리고 하는 과정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과정 쪽에서 중요한 것도 7월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달 때 어떤 변화가 나올지 요거는 이제 각국 관세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협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볼 수 있는 게 관세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요. 관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시장의 심리를 들었다 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 가장 먼저 성공했던 쪽은 영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협상에 성공했다라는 쪽도 영국밖에 없고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이 쭉 대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EU는 지금 가장 말을 안 듣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다음은 인도다. 수일 내로 인도가 아마 가장 먼저 체결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준다는 얘기죠. 미국에 대해서. 근데 뭘 얻었겠느냐. 그러니까 즉 만약에 인도가 신흥국 입장 쪽에서도 그렇고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스탠다드가 될 겁니다. 이 스탠다드를 통해서 인도가 보여준 걸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나가면은 미국이 원하는 게 뭐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아마 좀 다른 국가들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벌써 4차 실무회담을 할 정도로 언제 하냐면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까지 또 할 정도로
4차까지 이어질 정도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과정 쪽에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누가 가장 먼저 하느냐가, 그래서 만약 먼저 해서 관세를 이제 매리고 일단 미국과 이제 교역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되게 다 늦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저희가 다행인 게 이제 결정권자가 없는 사이에 6월 달에 이제 6월 3일 날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그때부터 협상력이 늘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그나마 낫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와 이제 보조를 맞출 수가 있게 된 거죠. 다른 국가가 좀 딜레이가 되니까 자연스러운 이런 관계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뭐 뒤늦혀지지는 않았다는 쪽에서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누가 가장 먼저 어떤 식으로 타결이 돼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다.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또 관세 협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은 또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일단은 시장의 반등 모멘텀은 좀 제한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강하게 돌파하는지 모멘텀이 아직 약할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은 좀 주춤하거나 약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국내 시장은 일단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또 잘못하면 반도체를 겪는 삼성전자가 또 관세 물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쪽들 시가총액 1위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러다가 또 2차전지 당장 뭐 어떤 변화가 나오기 좀 힘들고, 가격 메리트 나와 있는데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테슬라발 뭐 어떤 영역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게다가 또 바이오는 당장에 또 어떤 변화가 없겠죠. 그럼 이렇게 되게 시작하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움직일 만한 게 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수는 조금 무거워지겠죠.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지수와 관련돼서 그냥 두겠느냐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그렇다고 또 살아갈 길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선방산, 뭐 코로나 더 심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K뷰티, 뭐 여행 이런 쪽들, 이런 것들 가지고 여행, 중국 소비주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변화가 나오겠죠. 그중에 또 내수주 떠오르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 내수 쪽은 또 내수 저평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2부에 좀 종목들 아이고 아까 다 설명했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 빠지긴 하지만 해야죠. 그래도 제가 잘못한 거니까 해야죠. 예. 그런 쪽에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수는 막상 무겁고 못 간다고 하더라도 섹터와 종목들은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수 때문에 같이 우르르 무너졌다 그러면 이런 것들 자리 보고 저희 좋은 자리, 저희 스타일의 매매 스타일 작업으로 좋은 자리가 들어왔다. 들어가야죠. 그게 맞는 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챙겨가면서 섹터와 종목을 또 챙기는 게 맞겠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트레이딩은 살아있다. 트레이딩 관련된 쪽은 계속 대응하고 붙어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다음 주 보게 되면은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기대감이 많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중국 관련된 쪽들 그리고 재고 관련된 것들 이것 때문에 제대로 못 나간 거 재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생각하게 되면 예상보다 비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답게 지금 시장의 중심인 기업답게 이거를 그대로 드는 게 아니라 뭔가 또 소진하거나 좀 다른 쪽으로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크게 우려했던 것보다 빠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직 기대감이 낮다. 라는 쪽에서 실적 발표를 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역성장을 했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서 변화를 일단 지켜보자. 확인하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요 다음에 또 확대해서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역시나 아직 어렵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반대되는 입장을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K-팝 망한다고 그러더니 여기까지 다 올라왔던 모습들이죠. 그럼 지금 반대로 보게 되면 가장 안 좋고 힘들어하는 업종 쪽에서는 오히려 길게 약간 좀 뭐 6개월 단위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나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말씀드렸던 반도체, 바이오, 뭐 2차전지 이런 게 지금 못 가다 보니까 그런 쪽인데 또 지금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망한다는 사람들 다 튀어나왔어요. 뭐 2차전지 지금 뭐 PR 80배 아니 뭐 100배 갈 때 가만히 있다가 80배 떨어져서 지금 80배 왔는데 이게 비싸다고요? 밸류를 제대로 밸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산업과 섹터와 종목에 대한 밸류를 따로따로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되는데 무조건 CATL과 LG에너지솔루션을 비교하면서 밸류를 가지고 얘기한다. 예, 좀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요. 예, 근데 그런 쪽인데 결론은 지금은 오히려 그럼 이제 약간 안 좋다고 하는 게 오히려 반발력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지금 이쪽도 챙겨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미리미리 해서 여기서 딱 지켜가는 거는 저는 일단 예 관심은 두죠. 관심이고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보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지금은 되는 섹터 거기서 충분히 대응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보자 하는 쪽으로 일단 지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관세 진행 상황 봐야 될 거 금리 봐야 될 것 같고 금리는 여기서 더 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상황에서 안정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지금 이거 한번 볼까요? 예, 미국 관련된 쪽에서 일단은 제가 아까 드린 얘기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일단 환율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달러 약세로 간다라는 관점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100일, 102대 못 가고 좀 내려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고 지금 다음으로 이제 98대 요 이탈리가 이탈되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은 이제 달러 약세가 완연하게 된다. 쪽으로 쌍바닥이 아니라 요거 이탈되는 모습들이면 그냥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 달러가 약세로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원화 강세, 원만 강세가 아니라 엔화도 강세입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엔화가 아니라 엔화도 마찬가지고 위안화죠. 위안화도 강세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제로 보게 되면 아시아 통화신흥국 상대 국가들 다 통화 강세. 그렇게 되면은 가장 뭐가 움직이느냐 내수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고 플러스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내수 심리만 조금 좋았다고 하게 되면은 소비 심리만 좋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당연히 여행 심리를 자극합니다. 지난번에 달러 바꿀 때 1,400원이었는데 이번에 바꾸니까 1,300원대 초반까지 반다. 예, 돈 번 느낌이죠. 왠지 달러를 더 많이 주네. 이러다 보니까 여행 심리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에 변화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포인트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포인트를 보고 환율의 변화를 몸소 지켜가야 되겠죠. 게다가 한국은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돈 푼대요. 예, 2조 20조라고 그랬네요. 20조 추경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추경 대기하고 있고요. 게다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한국은행도 같이 요 보조를 유동성을 증가시키겠다, 만들어주겠다. 한국은 그동안 많이 위축됐던 내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살살 올라가는 그런 변화를 본다. 그러면은 내수의 대표주자, 제가 은행도 있겠지만 은행은 한번 시세가 작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더 강한 쪽으로 나올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던 증권 그리고 건설 이런 쪽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본다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중기 종목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입장이죠. 요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그러면 그 한국도 약간 유동성이 증가가 됩니다.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은 아까 이거 한 20분 동안 떠들었던 내용들인데 그게 됐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특성상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 이제 내수가 살아나면서 뭔가 좀 내수도 좀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기존의 전통적인 큰 손들 부자들 같은 경우는 와 그러면은 돌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주식시장 내 포트를 바꿔서 주식으로 바꿔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딱 그러죠. 내 포트가 90%는 부동산이고 이제 그리고 남은 10% 쪽에서 그동안 뭐 주식도 안 하면 또 처지다 보니까 이쪽에서만 한 5% 정도 주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5%는 뭐 그냥 현금 두고 있고 뭐 단 기타 자산을 두고 있었는데 시장에 이런 기회가 감지가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부동산을 좀 더 강화시킵니다. 네, 이게 전통적인 부자들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 필패의 법칙이죠. 어떤 유동성이 증가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자산 인플레이션이 나오겠죠. 자산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부동산과 동산이라고 하는 쪽 중 특히 증권, 주식에서도 당연히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게 되면 부동산보다 증권, 삼성전자가 얼마나 더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규모의 자금들이 그리고 또 지금같이 저희가 아직 자본에 대한 자본시장에 대한 개념들이 완벽하게 선진국같이 되지 못한 상황들 쪽에서는 여전히 이들은 부동산을 더 신경을 쓰고 이쪽을 더 강화시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증권도 올라오다 보니까 그럼 내 여유자금에서 조금 더 한 1, 2% 더 주식을 더 할까라는 정도지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자산 효과가 이끌어질 때는 부동산을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드린 얘기는 혹시나 지금 먼저 이런 변화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이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챙길 건 부동산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챙기셔야 될 거는 혹시 집 내놓을까 팔까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가족들도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기다려 보시라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고 벌써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관련된 목동이나 여의도 이런 데쯤에서는 용산은 뭐 약간 한풀 살짝 빠졌긴 하지만 제가 왜 이걸 잘하냐고요? 네, 저도 예, 부동산이 주식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예, 부동산이 기반으로 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관심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런 쪽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벌써부터 시작해서 좀 투더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압구정이나 강남 쪽은 좀 아예 조금 느리다고 하더라도 좀 먼저 지역 설정된 예, 이런 쪽들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용어가 아마 이쪽들에선 변화가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가격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부동산이 더
그러니까 큰 돈 덩치가 크게 실어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이쪽이다 보니까 더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들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